1월 20일 실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시작으로 미국은 47번째 행정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취임식 연설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취임사를 통해서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요. 아쉽게도 트럼프의 입에서는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취임사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에너지 산업 지원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무역 관세 인상 등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 주로 이야기해왔던 굵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취임사 전에 10만 8천 달러까지 올랐다가 취임사 이후 실망감에 10만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취임식 앞뒤로 큰 변동성을 보여줬고, 높은 변동성을 통해 사람들이 트럼프의 입에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임식에서 비트코인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 이후에 나온 여러가지 행정명령들을 통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예상하고 그 안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 20일 대통령 취임 행사가 이루어진 같은 날에 백악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서는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에너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자국민들이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높은 대외 에너지 의존도로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 북동부와 서부 지역의 에너지 생산, 운송, 정제 및 개발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 부서들의 신속한 현황 파악과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를 파악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취임 당일 발표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행정명령은 미국이 앞으로 에너지 산업에 힘을 줄 것임을 알 수 있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미국이 이미 세계 2위의 에너지 수출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미 석유부터 천연가스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인데 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로는 두 가지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초부터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었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해서 청정 에너지 산업에 3,860억 달러 규모의 지원과 보조금을 지급하여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기후변화를 그린 스캠이라고 부르며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과 천문학적 국가 예산 편성이 비효율적이고 미국의 충분한 에너지 생산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와중에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고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만 하다가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동 국가들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40대의 젊은 JD 벤스 부통령은 과거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2년 상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후변화가 순전히 인간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했으며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미국산 가솔린과 디젤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시절 파리 협약을 탈퇴했다가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가입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고 미국은 더 이상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세계 최대의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 높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미국을 향한 다른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비해 현재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반도체를 모든 국가가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력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2023년 개발도상국들은 전력 사용량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한편 선진국들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는 경제 활력 감소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세계 전력 수요는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 이후 약 20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그리고 암호화폐 산업의 전력 소비량은 2026년까지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인공지능 개발과 안정적인 데이터 운영을 위해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하는 중인데요. 아마존은 2024년 10월 16일 미국 버지니아주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워싱턴주의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함께 소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3마일 섬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위해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10.5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로봇의 확대로 인해 우리의 삶의 동력이 화석연료 기반에서 전기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는데요. 이를 전기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전자기기는 현재 노트북, 스마트폰, PC를 넘어서 전기차,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전력 수준은 현재 에너지 공급 수준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작년 대선 후보 시절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사람들이 전기가 너무 넘쳐서 제발 그만 생산해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전기 생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렴한 전기와 에너지는 곧 국가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한이 있더라도 전력 생산 과잉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일은 없다는 계산은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는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남아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채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자택으로 비트코인 채굴 기업 대표들과 함께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채굴 기업 대표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적어도 채굴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들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바로 비트코인 채굴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전력 비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에 따르면 미국의 전력 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0.1에서 0.2달러까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0.1268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평균 0.09달러이며 동아프리카 발전소인 에티오피아의 전기 요금은 약 0.01달러 수준인 것을 볼 때 미국의 채굴 경쟁력은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에서 생산된 전력이 넘쳐 흐른다면 이 넘쳐 흐른 전력은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가 쏘아올린 미국 내 에너지 산업 활성화는 트럼프가 희망했던 대로 미국이 현재 남아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채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월 23일 백악관은 디지털 금융시장에서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실망감을 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트코인과 매우 밀접한 정책 방향성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서는 가장 먼저 개인과 민간에서 공개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접근과 사용 능력을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활동으로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배포, 채굴 및 검증과 거래,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를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집에서 홈 마이닝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을 하고 풀노드를 돌리면서 직접 검증을 하고 개인 지갑을 이용해서 셀프 커스터디를 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굴하는 행위는 내가 블록 안에 어떤 트랜잭션을 포함시킬 수 있을지 결정하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블록이나 트랜잭션의 검증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운영하는 풀노드로 할 수 있는 자율성 또한 보장되어야 하며, 나의 비트코인을 내 소유의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 재산권이 최종적으로 보장되어야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검열 없는 완전한 형태의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비트코인의 자주권은 온전한 모습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작년에 몬태나주와 펜실베니아주 하원을 통과한 비트코인 권리법안을 통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라이츠 빌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권리 법안은 비트코인 채굴이 다른 데이터 센터 산업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사업체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것과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보유하는 것, 그리고 노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또한 이러한 내용으로 구체화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에서는 CBDC의 개발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행정명령에서는 CBDC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훼손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미국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CBDC의 설립과 발행, 유통, 그리고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BDC는 비트코인과 대척점에 있는 디지털 화폐로 볼 수 있는데요. CBDC는 명목 화폐와 동일하게 중앙에서 발행하고 공급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CBDC를 도입했고 유럽과 한국에서도 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도 2022년 행정명령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과 2022년 7월 7일 발행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2022년 발표했던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 보장과 국제적 참여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고 현재 관련된 페이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CBDC를 잠재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개발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CBDC 개발 진행에도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앞으로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디지털 금융시장에서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워킹그룹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자산 실무 조직을 설립했는데요. 이 워킹그룹은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예산관리국 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과학기술보좌관, 국토안보고문,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모든 유관부서장들이 참여했습니다. 각 부서의 장들이 모여서 해야 될 일로는 180일 이내에 규제 및 입법 제안과 해당 규제와 입법이 관련 부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파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지 않지만 미국이 압류하고 있는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소극적인 정책과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거나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각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적극적인 정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채택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에 있었던 가장 즉각적으로 이뤄진 조치는 증권거래위원회의 SAB 121 폐지였는데요. SAB 121은 은행들의 비트코인 수탁을 금지하는 조치였는데 이 조치의 즉각적인 해제로 인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수탁이 가능해지면서 기관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여러 행정명령이 발표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키워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어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트럼프 정부에서 단순히 비트코인을 산다 안 산다의 개념이 아니라 비트코인 채택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급하게 가지 않고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과 민간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비트코인 채굴 관리를 보호하며 CBDC와 같은 불필요한 기술 개발을 제거하고 기업과 기관의 안정적인 비트코인 채택을 위한 초석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난 후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한다면 미국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과 프레임워크를 따라 많은 국가와 기관, 기업들이 참여하여 미국이 비트코인을 당장 몇 개 사겠다고 발표한 것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